안녕하세요. 제가 무사히 일본어 학교 한 달 살기를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한 달 생활했던 점에 대해서 그리고 총 경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편하게 말씀드리는 자료를 해보려고 제가 미리 냉장고에다가 씨앗을 해놨습니다. 잠까지. 우선은 이렇게 한 다음에 위에 이렇게 들어서 거품을 만들어줍니다. 보이시죠? 이게 제가 맥주를 시원하고 맛있게 먹는 방법입니다. 건배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일본어 학교 한 달 총 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저는 49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셨나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가장 큰 건 학비인데요. 22만 엔으로 한화 약 20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 이 학비에는 기숙사랑 아침, 저녁이 포함되어 있어요. 엄청 좋은 조건이죠? 그래서 점심만 해결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식비가 또 저는 1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많이 나왔죠? 점심만 먹으면 되는데 히가시카와가 작은 시골 마을인데 물가가 저렴하지는 않았어요. 제 느낌에는 여기에 유학생만 300명 정도 거주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물가가 싸진 않았어요. 점심 한 끼를 제대로 먹는다 하면은 1,500엔 선, 그러니까 뭐 15,000원 정도. 그런데 이제 뭐 그냥 대충 먹는다 그러면은 10,000원 정도. 그리고 또 카페도 저렴한 것 같진 않았어요. 또 보통 한국은 4,500원에서 뭐 5,000원 뭐 요 정도 선이잖아요. 근데 그 히가시카와의 카페는 500엔에서 800엔 이상인 곳들이 좀 있었어요. 그게 커피 맛은 엄청 좋았어요. 물 맛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물값은 안 들었어요. 수돗물로 바로 받아서 먹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이게 조금 찝찝했는데 정말 물 맛이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 있을 때 다들 피부들이 다들 좋았어요. 물이 좋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식비가 많이 나온 이유가 이자카야를 간간히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식비가 그 정도 나왔어요. 돈 얘기하니까 목이 마르네. 일본 유학이라고 왔지만 저는 또 취미도 야무지게 즐겼잖아요. 골프 라운딩 3회, 렌트카 포함해서 40만 원 정도, 그리고 온천 식사 포함해서 4회 했는데 10만 원 정도, 그리고 BA 후라노 관광 하루 해서 10만 원, 그리고 쇼핑으로 50만 원 정도 썼더라고요. 항공권 대한항공으로 해서 인천에서 신치토제까지 해서 45만 원 정도, 거기에서 교통비, 고속버스, 그리고 택시, 그리고 마을버스까지 총 해서 25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이심 한 달 6만 5천 원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 계산을 해보니까 49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일본어 공부가 목표여서 가시는 분들은 충분히 점심만 사서 드시면 되니까 그렇게 가시면 엄청 가성비가 좋게 다녀오실 수 있는 거죠. 개인의 소비 패턴에 따라서 총 비용은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줄으면 줄었지 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전부 공개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갔다 온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총 학비까지 다 해서 490만 원의 돈으로 일본 히가시카와 공립 일본어 학교에서 한 달 연수 프로그램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일본어 공부가 꿈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가게 됐냐,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점심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분이 홋카이도에 일본어 배우면서 한 달 살이를 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나도 가고 싶다. 나도 혼자서 한 달 사는 게 꿈인데 그 꿈은 이제 막연하게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제가 아들이 둘인데 애들 키워놓고 뒷바라지 다 해놓고 나면 나 혼자 그때는 막 그리스, 이태리 이런 데 가서 진짜 전화기도 꺼놓고 혼자 한 달 살고 싶다 이런 말을 제가 그 당시에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남편한테. 근데 이제 다 잊고 또 살았죠. 근데 이제 그분한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그래 나도 그거 하고 싶었던 건데 그 생각이 들면서 이제 여쭤봤어요. 그거 어떻게 가는 거냐, 저도 가도 되냐.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 사무소 그분을 전화번호를 줘서 이제 거기에 문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급하게
가게 된 건데 일단 남편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잖아요. 저녁에 남편한테 말을 했어요. 조심스럽게. 근데 다행히 우리 남편이 흔쾌히 자기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다녀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근데 학비가 22만 엔이야. 그랬더니 그래 그 학비 내가 줄게 그러면서 용돈도 또 그 15만 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진짜 가게 된 거예요. 너무 재밌죠. 이제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은 학교는 홋카이도 아사히카와는 많이 아시더라고요. 아사히카와에서 택시로는 한 30분 걸리는 것 같아요. 가면은 히가시카와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있는 일본 유일의 공립 일본어 학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본어를 배우고 생활하는 거였는데 입학식을 하고 그 다음날 각자 자기 수준의 그 반에 나눠서 들어가요.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완전 기초반을 선택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은 아닌 것 같다. 완전 진짜 기초, 히라가나부터 배우는 그런 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한 반 위 단계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위 단계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은 그 반은 제가 평상시 하던 정도의 수준, 그 정도의 사람들이 거의 모여서 공부를 하는 곳이었고, 제가 만약에 일본어가 늘고 싶었고, 일본어 공부가 목적이었으면은 제 수준보다는 한 단계 위에 반에 들어갔어야지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었을 것 같아요. 학교 수업은 주말 빼고 주 5일을 8시 5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 수업 내용이 많이 어렵거나 뭐 부담스럽거나 하진 않았어요. 일본어로 다 해요. 제가 처음 학교에 갔을 때 받은 인상은 저도 나이가 50대면 빠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되게 뭔가 민폐가 되거나 눈치가 보일까 이런 걱정을 하고 갔었는데 가니까 한 달 과정이어서 그랬는지 저처럼 제 나이 또래가 조금 많았던 것 같고 14살 학생부터 많게는 60대 후반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게 다양하게 연령대가 왔고 그리고 국적도 대만 분들이 많고 그 다음 많은 게 이제 중국 분들 그리고 인도 그리고 프랑스 한국 분은 티오가 4명. 혹시라도 나이 때문에 뭐 망설이시는 분이 있으면 전혀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세요. 그리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다양한 그 무료 체험 활동이 있기 때문에 방과 후에도 바빠요. 그것만 다 참여해도.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관심 있는 거 위주로 했기 때문에 남은 요일 방과 후 활동을 제가 안 하는 날에는 거기 도서관이 또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거기서 이제 푸른 학교 잔디밭을 보면서 제가 이제 뭐 편집도 하고 거기는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밥도 먹고 뭐 커피도 마시고 하면서 되게 좋은 시간을 또 보냈죠. 제가 이번에 다녀온 일본 유학 한 달 이 과정은 공부만 하는 유학이 아니고 여행과 취미를 같이 할 수 있는 소중한 한 달이었습니다. 이제 한 달 살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정말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저는. 그게 뭐였냐면 같이 지내야 되잖아요. 한 방에서 성격도 다르고 처음 보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우려를 했던 부분이긴 했는데 그게 조금 힘들었어요. 이 생활 패턴이 다르고 성격도 다른 사람끼리 모여서 3명이 한 달을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생각했을 때 단점이라면 그거 하나예요. 근데 이제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한 달 살기에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맞춰가는 거, 그리고 서로 다름도 이해하는 거, 그것도 다 경험이고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본어 한 달 과정을 가겠냐 하면은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다시 가겠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만족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일본어 학교에 어떻게 갈 수 있냐 그거를 댓글로 궁금한 점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소개로 해서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히가시카와 공립 일본어 학교 한국 사무소를 검색하셔서 거기에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제가 경험했던 것만 공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쇼핑 부분인데요. 짐 무게 맞추느라고 옷을 많이 가져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5월 14일 날 출발해서 6월 10일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옷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몽베리 매장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티셔츠를 사 입고 이거 이제 제가 브라운색을 하나 사서 입고 매우 만족을 해가지고 요거는 저희 가족들 선물로 사온 티셔츠예요. 아사히카와 역에 가면 이온몰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이온몰 2층에 로프트 매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필기류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오랜만에 또 공부는 한답시고. 그래서 그거 제트슬림 볼펜 좋잖아요. 그래서 제트슬림 볼펜을 몇 자루 사고 리필도 사고 그리고 또 그 여러분 지워지는 볼펜 있죠. 근데 지워지는 형광펜도 있는 거예요. 그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필통도 사고 그랬더니 3, 4만 원 들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 선물 사고 제 거 뭐 옷 몇 가지 사고 했더니 그 정도 금액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사우나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히가시카와에 온천이 두 개가 있어요. 원래는 세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두 군데밖에 안 가봤어요. 근데 영상에도 나온 키토로는 되게 그 쿠마 켄고 세계적인 건축가로 유명한 분이라고 해요.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관여가 돼서 그 키토론 건물을 지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는 정말 세련됐어요. 그리고 드라이기가 진짜 비싼 게 있어요. 그게 7만 엔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70만 원 정도 하는 드라이기예요. 뭐가 좋은지는 잘 못 느꼈는데 하여튼 그게 이렇게 쫘라락 이렇게 진열돼 있고 안에 들어가면 샤워기도 그게 3만 엔짜리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30만 원짜리예요. 샤워기 헤드만. 근데 좋긴 좋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이제 더 좋았던 거는 하나카구라라고 온천이 또 있어요. 거기는 야외 온천이 둘 다 야외 온천이 있어요. 근데 거기 야외 온천은 진짜 인생에 이렇게 손가락에 꼽히는 곳이었어요. 목욕탕은 평범해요. 근데 밖으로 나가서 깜짝 놀랐죠. 이제 야외 온천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앞에 이렇게 바라보이는 풍경이 여기 아사히다케 이 풍경이 그대로 보여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게 힐링이지. 그래. 그래. 그 온천을 근데 주말에 4번밖에 못 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아쉬워요. 다음에 다시 간다면 진짜 일주일에 2번씩은 꼭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골프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골프로 처음 시작했잖아요. 근데 저는 점수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라운딩 나갔을 때 그 자연이 좋아요. 그 페어웨이 폭신폭신한 잔디 위에 걷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이제 좋은 사람이랑 같이 걸으면서 얘기도 하고 즐기고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공이 잘 맞으면 더 좋은 거죠. 그때는 도파민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여행이 아니라 이번 어학연수가 더 설레고 기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같이 가시는 분하고 그 골프를 통해서 만난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골프채 들고 가서 주말에 골프 쳐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같이 주말에 토요일에 정해서 골프를 친 거죠. 그 현지에서 이제 렌트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렌트를 해도 워낙 싸게 빌리긴 했지만 책임보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운전을 해보려고 국제 면허증까지 준비해서 갔는데 책임보험밖에 안 돼서 그분은 경험자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운전은 다 하셨어요. 감사하게. 일본이 골프 환경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잖아요. 일단 금액도 저렴하고 노케디 2인 플레이가 가능하고 골프 라운딩이 있는 주말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본어 학교 한 달 과정이 저 같은 사람한테는 완전 딱이었죠. 평일에는 공부, 주말에는 골프, 온천도 다니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만족감이 정말 높아요. 그리고 또 한 달 생활했던 가운데 저희가 하루를 한국 분들끼리 4명이서 수업을 빼고 관광을 한 적이 있어요. 하루. 학교에서 유료 체험으로 BA를 가는 코스가 패키지가 그러니까 만 엔이 넘었대요. 근데 나머지 두 분은 그걸 신청했었나 봐요. 근데 신청자가 별로 없어서 그게 캔슬이 됐나 봐요. 그래서 넷이 가기로 했는데 이건 정말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을 만나게 된 거는 히가시카와에 한국 부부가 계셨어요. 살고 계신 그분들이 그러면 저 쉬는 날 괜찮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같이 가시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분 시간에 맞추느라고 학교를 뺐습니다. 차가 알파도 리무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희 4명 그리고 그 부부 2명 해서 6명이 엄청 쾌적하게 그 BA 후라노 관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4명이서 회비를 걷었어요. 7,000엔씩. 근데 정말 적은 돈이죠.
그래서 그 돈으로 6명이 같이 점심도 먹고 점심 먹으면서 맥주도 한잔 하고 그 맥주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께는 이제 주유비 정도만 챙겨 드렸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50대가 넘어서 처음으로 일본 한 달 살기를 하고 왔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누군가 이제 한 달 동안 그래서 뭐를 얻어왔냐? 고 이제 물어보신다면은 일본어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고 이 한 달이 되게 저한테 선물 같은 시간이었어요. 보통 주부들이 다 똑같잖아요. 나보다는 가족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이거는 온전히 저를 위한 시간이었으니까 저도 처음 가져보는 시간이었는데 또 남편도 안심하고 보내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 건물에 기숙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숙사도 통근시간이 10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었고요. 아침에 딱 나오면 제일 먼저 아사히다 계산을 보는 거예요. 그걸로 힐링을 하면서 시작하고 오전에는 학교 수업하고 오후에는 카페도 가고 그리고 저 자전거를 진짜 어릴 때 타보고 못 탔는데 여기서는 자전거도 혼자 마스터해가지고 자전거도 타고 자전거 타고 마을을 이렇게 천천히 둘러보는 시간도 진짜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정말 그 기분과 그 풍경은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은 그런 경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이 너무 빨리 지나간 거예요. 정말 다음에 또 갈 기회가 온다면 다른 계절에 제가 갔을 때 거기가 봄이었어요. 이제는 가을에서 겨울 사이 그때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그런 기회가 올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50대의 도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저처럼 늦은 나이에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